이제 제 파트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두 개의 베스트 프랙티스, 이제 타사 사례 잘 된 거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이해도 잘 되셨다고 하니까 퀴즈 하나 하면서 리마인드 하고 가려고 하고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인터벤션 5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내가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올려주시는 분께 커피 기프티콘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 원이 있었죠? 아, 신체적 활동, 신체적 활력. 네. 아, 연미님, 죄송해요. 신체적 활력이 정답이어가지고. 은영님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연미님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연미님도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분께 기프티콘 드리고요. 네. 미선님 긍정정서, 네. 신체적 활력. 이런 것들 감사드립니다. 결국에 아까 소개해 주신 그 5개가 긍정정서, 마음챙김, 긍정관계, 낙관사고, 신체적 활력이었고요. 이 5가지를 저희가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서 차례를 진행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사 입사 1년차 매니저를 위한 셀프케어 마음관리이고요. 일단 과정 개요는 입사 1년차 현장직 매니저 약 6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진행 배경은 스트레스 해소 및 리프레시 차원에서 입사 1년차가 되시면 정기 교육을 제공하시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요 니즈는 조직 생활에서의 마음 관리 방법을 학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터에서 조금 활용 가능한 컨텐츠를 진행하시는 것이 주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실용적으로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관리 방법 학습, 그리고 인터넷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진행 형태는 오프라인 3시간이었어요. 이 문의를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앞서 보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MZ 대상자 분들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20대 후반 정도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맞춤화해서 좀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이제 힐링과 일터에서의 마음 관리 이 관점이었는데요. 결국에 MZ분들께서는 힐링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MZ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뭐 퇴근하고 나서 혹은 주말 혹은 좀 연차를 사용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내가 일터 이외에서는 리프레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이게 쌓이지 않고 확 넘어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힐링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스킬들을 알려드린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을 다양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틱톡이나 짧은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는 그 세대이기도 하고 저희가 마음챙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도 진행이 가능한 과정이지만 이 3시간짜리 과정에서는 마음챙김을 40분 정도만 짧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까지 해서 3가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 조금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결국에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나한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부분을 좀 도출하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시간 커리큘럼은 일단 일터에서의 마음 관리,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 관리 루틴, 그리고 나만의 루틴 구상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터를 떠나서의 힐링도 중요하지만 일터 안에서 미리미리 에너지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 관리,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M1의 주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M2에선 이제 3가지의 마음 관리 루틴을 배우시는데 먼저 마음챙김 호흡입니다. 마음챙김은 굉장히 어려운 테마라고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소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좀 오해가 많기도 하거든요. 지루할 것이다, 나한테 안 맞을 것이다, 뭐 종교적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데 결국 블룸에서는 마음챙김을 일터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가 이 스킬이 왜 중요한지가 먼저 설득이 되어야 이제 내 일상에 좀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것을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내가 일터에서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또 연구 결과와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옵니다. 잘 예측을 하시는 건데요.
욱해서 크게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침착하게 반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상처를 안 받고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직장에서의 마음챙김 실행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을 때 효과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혼란감, 스트레스, 불안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나의 일터에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3분 마음챙김 호흡을 루틴으로 실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낙관사고입니다. 낙관사고는 사고 패턴 리디자인이라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 대학 회복활력성 커리큘럼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결국에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담당자님 분들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바로 하나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가 그냥 사람의 어떤 자동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이제 부정적인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패턴이 내가 발생했다는 거를 먼저 인식하고 그 생각에 이제 대처하는 스킬을 낙관사고 스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실시간 반박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망했어, 끝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가? 진짜 망했나? 혹은 뭐 내가 다르게 대처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가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실시간 반박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스킬을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긍정정서를 활성화하는 10분 음미 산책 활동입니다. 이제 긍정정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긍정정서를 그럼 어떻게 몇 가지가 있나라고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총 인간이 자주 느끼는 긍정정서가 이제 10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니아 류보마스키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음미학이라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청각, 시각, 후각 등등의 오감을 활용해서 내가 좀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내가 갑자기 딱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10분 정도 나가서 음미 산책, 오감을 활용해서 음미하는 것을 주 활동의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스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산책을 하고요. 갔다 오셔서 이렇게 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온라인 툴로 나누는데, 제가 좀 인상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지나가다가 원두 가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서 음미를 하고, 재밌었던 응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싼 마감재라는 걸 촉감을 좀 느끼시면서 내가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라면서 좀 뿌듯함도 느끼시면서 이렇게 긍정정서를 활성화하는 스킬까지 배우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의 루틴을 배우고 나서는 나만의 루틴을 구상을 했는데요. 결국에 내가 일터에서 사용할 관리법 한 개, 나에게 맞을 것 같은 거 체험을 다 해봤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진행할 것인지까지 도출을 하면서 일터에서 회복 활력성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루틴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소감인데요. 일단 마음챙김 호흡, 이거가 되게 괜찮았다. 그리고 명상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 저는 이 2가지 소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마음챙김이 전 진행하면 되게 긴장되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좋아하지만 이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짧은 시간에도 그래도 내가 이것이 되게 괜찮고 어렵지 않고 해보겠다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잘 진행됐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끊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뿌듯했던 소감은 현장에서 힘들 때 자주 해보겠다. 이 응답 자체가 직장 일터에서 바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음 관리법이 잘 전달됐다라고 보여져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D사 핵심 인재를 위한 해피 리프레시업입니다. 진행 대상은 핵심 인재 약 60명이었고요. 진행 배경은 핵심 인재의 주요 역량인 회복 탄력성의 학습 그리고 향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변화 때문에 새로운 과업들이 핵심 인재에게 보통 가기 때문에
핵심 인재분들께서 이제 번아웃을 조금 호소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주요 역량이 회복 탄력성이 된 배경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 인지, 마음 관리 역량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제 내재화를 위한 루틴 진행까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루틴, 즉 워크숍 이후에도 교육 효과성을 좀 지속하고 결국에 우리가 교육을 제공했던 구성원들이 좀 이런 것들을 내재화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모든 HROD 분들의 담당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재화를 위한 워크숍 이후의 팔로우 과정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고, 그래서 22년에는 챗봇으로 진행을 했었고, 23년에는 다른 포맷으로 진행을 해서 이 다른 포맷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정 목표는 회복 탄력성 메커니즘 이해, 그리고 일상 적용 탐색, 방법 탐색이고요. 3주간 회복 탄력성 향상 루틴을 실천하였습니다. 진행 형태는 온라인 6시간 진행한 후에 3주 팔로우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요 문의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저희가 과정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주 안점들은 일단 업무 수행 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이해였습니다. 핵심 인재분들은 이미 잘 하고 있고 또 좀 스스로 잘해내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잘해내기 위해서, 당신이 잘해내기 위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스킬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다. 이렇게 좀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상자분들이 연구직 배경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심리 이론, 그 회복 탄력성에 관한 심리 이론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고 좀 더 다양한 활동, 6시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3주간 팔로업 과정을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는 이 워크숍 안에서 조금 이러한 팔로업 과정에 대한 인지를 하셔서 워크숍과 팔로업이 하나의 패키지로 조금 이해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팔로업 과정까지 사전 안내를 드리는 것이 과정 설계의 주 안점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단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인드 스킬, 긍정 정서를 높이다, 마음을 챙기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M1에서는 요건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도전의 정도와 노력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 훈련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이 도전의 정도나 노력이 심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도전의 정도와 노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즉, 이 의미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덜 지치고 그러니까 덜 지치면서 업무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핵심 인재로서 좀 좀 무거울 수 있는 어려운 업무를 이제 받게 되겠지만 꾸준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그 도전의 정도와 노력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배경을 좀 설명드려서 이 마인드 스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듈 1을 구성을 하였고요. 긍정정서를 높이다에서는 앞에 보신 그 긍정정서와 의미하기 활동 플러스 긍정정서 업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긍정정서를 충분히 배우고 의미하기도 배웠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이 긍정정서를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 아이디에이션도 좀 해보고 실제로 해볼 활동들도 좀 체크하면서 그 나의 정서 업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챙기다에서는 앞서 보신 시사 사례에 있는 마음챙김 호흡뿐만 아니라 감정 스캐닝이라는 것을 좀 배우셨고, 결국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 감정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감정의 단어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단어를 조금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름을 붙이고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6시간이 끝나면 이제 팔로우업을 진행을 했고요. 1주차에는 퇴근 후 기분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긍정정서를 좀 업할 수 있는 내가 뽑았던 그 업 리스트에서 생각해보고 나의 활력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시도록 촉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3분 마음챙김 호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3가지 좋았던 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긍정 관점의 맥락인데요.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긍정적인 것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좋았던 일, 하루에 좋았던 일을 찾는 긍정 관점 연습까지 팔로우 루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루틴을 진행을 하면서
얼만큼 참여를 하셨을까 궁금해서 트래킹을 좀 해봤고요. 요렇게 84%, 127%, 69%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127%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일터에서 내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필요하구나 혹은 좀 맞는다 하는 건 계속 쓰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60명인 분들이 2번 이상, 한 번 이상 이제 클릭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127%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요렇게 저희가 팔로업 루틴까지 설계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과정을 설계를 해 보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숫자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회복 탄력성 루틴을 일터에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지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지 꾸준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베스트, 저희가 잘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린 거라면 이제 이것은 베러 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일터에서 회복 탄력성을 스킬업할 수 있는 제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교육 효과성 지속을 위한 베러 프랙티스는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워크숍 이후에. 그래서 워크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워크플로우 러닝, 즉 일에서 루틴을 실천하면서 이 회복 탄력성을 스킬업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이 월화수목금 했을 때 이제 금요일에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체크업, 30초 정도 걸리는 체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루틴들을 제공하는 것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조금 진행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3가지 안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고요. 첫 번째로는 매주 월요일 리마인드 문자 알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내가 마음 상태도 체크하고 트레이닝도 어떤 루틴을 실천할지는 봤지만 월요일에 한 번 더 아침에 이것을 딱 받아서 오늘은 한번 내가 3분 호흡을 뭐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번씩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알람을 드리는 것을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은 셀프 관리 촉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가셨을 때 3분 마음챙김 호흡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궁금하시거나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해드리는 워크 루틴에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도 좀 곧게 펴보고 영상도 재생해보시고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스스로 셀프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도 같이 드려서 이 마음챙김 호흡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좀 들으시면서 일터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재밌어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위한 인터랙션을 넣었고, 예를 들면 3가지 좋았던 일 중에 지난 하루 좋았던 일을 여기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응답도 조금 보고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요런 제가 응답을 가져왔는데 일이 끝나면 오늘 바쁘고 좋은 일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후배가 힘들어하는 업무를 내가 대신 처리해 주었던 게 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좀 응답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재밌었던 좋았던 일은 어제 소주 한 병을 먹었는데 숙취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소소한 것들을 내가 찾아보는 연습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응답도 좀 보면서 재미있게 계속적으로 워크 루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블룸의 시도와 개선 노하우를 담아서 회복 탄력성 8시간 워크숍 그리고 4주 팔로업 소개서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배러에 대한 힌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나 도영 선생님께서 바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들 말씀 주시면 채팅으로 일단 주시면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기다리는 동안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가지 활동들을 했을 때 더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제가 시사에서 3가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게 반응이 제일 좋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표현 음미 산책이 반응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3시간 이상의 과정들은 진행할 때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이라도 잠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Q&A를 기다리고 있는데 Q&A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혹시 좀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데스크 골뱅이 블룸 컴퍼니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